네, 안녕하세요. 현대 HCN 2012 입시 전략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이주연입니다. 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올해 고3 수험생은 역대 수험생 중 가장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별력이 떨어진 수능에 대한 우려와 거세게 불어닥친 수시 열풍 때문인데요. 여기다 올해는 특히 고득점 재수생이 많아서 이 고3 수험생은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네, 전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입시에 대한 정보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조건 속에서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었습니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이 어느덧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 보시고 부디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서초고 입학정보센터 임종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늘이 5회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첫 회 준비할 때 저도 수험생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5회가 된 걸 보면 저희도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수험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제 경험상 수험생 시기는 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고3 시기나 수험생 시기는 지나고 나면은 좋은 추억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시기죠. 네. 예,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는 힘들긴 하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D-Day 하루가 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얼마 전에 대교협에서 201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는데요. 2012학년도 입시도 변화된 점이 많아서 참 말이 많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당되는 2013학년도에도 바뀌는 점이 많다고요? 예, 얼마 전 대교협 발표에 따르면은 수시 모집에서 과도한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총 5회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시 합격자의 과도한 이탈, 변동을 막기 위해서 수시 모집에서 추가 합격을 한 학생들도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묻지마 형태의 수시 모집이 아니고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일도 올해보다 보름 정도 늦은 8월 16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입학사정관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수시 모집 전형보다 한 달의 기간을 앞당겼는데요. 8월 1일부터요. 너무 이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학교 교과정을 운영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의 경우에는 2013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요. 내년도 수능이 11월 8일 날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이나 문항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와 변동은 없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2013학년도 대입은 이 수시 지원에 제한이 생겼군요. 네, 이 시안을 바탕으로 또 8월 말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고2 예비 수험생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2012학년도 대학별 대입 전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소장님, 지금쯤엔 대학마다 입학 전형이 확정된 건가요? 예, 대학별로 세부적인 전형 내용과 일정이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 그 대학의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 전형 방법을 확인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네, 또 요즘 입시를 두고 실칠정3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도 물론 들어보셨겠죠? 예, 들어봤고요. 실력이 70, 정보가 30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입시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를 아는 것이 실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만큼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력이 중요해지면서 입시 전문 학원들이 더 성행하지 않을까 또 염려도 되는데요.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현재 대학이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400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전형 방법이 다 다를 텐데 그럼 거의 400가지의 전형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대학마다 뭐 전형들이 다르니까 뭐 그 이상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대학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시간 관계상 아주 많은 대학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입시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2가지 정도만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를 살펴볼 텐데요. 경희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실시를 해온 대학이기도 하고요. 또 논술이라든지 면접 이런 부분들까지 고르게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네. 맨 위에 있는 그 교과 우수자 전형이 많이들 보신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입니다. 우선 선발로 아주 그 학생부 등급이 우수한 학생들은 절반을 미리 선발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일반 선발 50%는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2개 영역 2등급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한의과 대학만 2개 영역 1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아주 좀 유심히 보실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좀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네오 르네상스라는 이름 자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물질 만능주의를 좀 넘어서서 인간과 어떤 물질이 공존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학을 중요시하는 경희대학교의 어떤 학풍을 좀 나타낸 전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리더십, 국제화, 과학, 문화, 모범봉사 뭐 이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아주 포괄적인 형태의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전체 선발 인원도 서울과 국제 캠퍼스를 포함하면 총 400명을 선발하는데요. 단위 요소로는 아마 입학사정관에서 가장 큰 전형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입학사정관 전형은 아주 몇십 명 단위로 뽑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예, 그 전형 요소는 그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일반적인 입학사정관 전형 요소 그대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서류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는데요. 실제로 1단계 성적 60%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걸러진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 전형 3가지가 더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고교 교육과정 연계과정은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네, 올해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경희대학교가 미리 어느 정도 대학 입장에서 고등학교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그 대학에서 고등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 고등학교에 일종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자매 결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예비 네오 르네상스인 혹은 뭐 예비 경희인 이런 식으로 미리 학교에 대해서 애교심을 고취시켜서 학생을 선점해 두려는 그런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로 가려면 그럼 고등학교 선택부터 신중해야겠네요. 예,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공헌 역경 극복 대상자 전형을 보시면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했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나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주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유심히 보실 부분은 그 위쪽에 다자녀 가구 전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그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대학별로 이런 전형을 신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다자녀 가구 전형은 4인 이상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 3인 이상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보고서, 그러니까 비교과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활동했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학생부를 보긴 보되 교과 성적을 아예 배제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교과 성적이 안 좋지만 외부 활동이 많거나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노려볼 만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부를 아주 대놓고 안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일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회 입학사정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함에도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보는 대학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 인원은 26명밖에 안 되는 극소수니까요. 이 부분만 보고서 학교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그런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수시 2를 보시면 아래쪽을 보시면 그 일반 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일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경희대 논술은 수시 1에 있었는데 올해 수능 이후에 그 실시를 하는 수시 2로 옮겨갔습니다. 논술을 아주 잘 쓴 학생 그 30%는 논술 60, 학생부 40으로 이렇게 논술을 많이 보고 미리 선발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최저등급을 보지 않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선발, 그러니까 30%에 들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40, 그리고 학생부 60, 학생부로 좀 변별력을 더 높게 가져가고요. 추후에도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희대학교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논술과 면접도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은데요. 경희대학교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을 주요하게 보고 있는 대학들이 또 있겠죠? 예, 그 주요 대학들 중에서 입학사정관 도입 초기에는 뭐 경희대학교라든지 건국대학교가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다른 대학들은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진 않았었는데요. 근래에는 연고대, 성균관대나 서강대 등 주요 대학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희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정시 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그 정시 모집은 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에서만 1,500명을 선발하는데요. 일반 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 수능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고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수능과 학생부를 섞어서 보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회균형 전형은 지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전문계 출신 이런 전형들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전형을 통합했습니다. 네,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대학을 알아볼까요, 소장님? 예, 다음 대학으로는 그 세종대학교를 살펴볼 텐데요. 세종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전공 적성 검사, 그러니까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종대에서는 논술 전형은 없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세 가지가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맨 위에 성장 잠재력 우수자는 전공과 유관한 전공 적합성을 주로 보는 전형입니다. 경희대와 약간 다른 부분이 1단계에서는 학생부만 본다는 부분인데요. 2단계로 넘어가면 서류와 면접을 보는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는 학생부가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서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창의적 리더십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창의적 리더십 전형은 사회봉사활동 혹은 그 교내외 리더십 활동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좀 유심히 살펴보실 부분이 면접 부분입니다. 세종대학교 창의적 리더십 전형의 면접은 2차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서 개별 면접을 10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차로 토론 면접이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토론 면접 같은 경우가 있는 면접 형태는 토론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면접의 비법 잘 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토론 면접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 분위기, 상황하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들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세종대학교 전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그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70을 보고 적성 검사를 30을 봅니다. 반대로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바뀌어서 적성을 70 그리고 학생부를 30을 보게 됩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11학년도 적성 검사를 살펴보면 언어 40문제 그리고 수리가 3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언어 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는 영어 문항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변별력을 갖는 수리문항 같은 경우는 계산 형태의 문제나 공간 지각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그 정시 모집은 간단합니다. 학생부 30, 수능 70회로 이제 간단하게 선발을 하는데요. 역시나 그 선발 인원은 크니까요. 여기 칸은 좀 적게 나왔지만 적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전형들이 두 가지 대학들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다른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런 유형들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대학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입시는 입시 요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딘지 먼저 선택해서 그 대학의 요강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입시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 바뀌는 변화의 흐름을 보면 역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고요. 입학사정관 전형과 같이 학업 외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움직임이 또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입시 어떤 추세로 변화될까요? 예, 그 교육정책은 변화가 잦기 때문에 입시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소 복잡한 입시제도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 제도의 시행은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전 정부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가 바뀌거나 하더라도 현재의 그 입시제도가 사라지거나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기존의 학업 성취도만을 가지고 평가했던 부분들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회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의 경우도 난이도의 등락폭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쉬운 수능을 강조하는 형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쉬운 수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리 입시제도가 바뀌고 매년 복잡해진다고 해도 뭐 학업에 충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 없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입시제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좋은 학생을 뽑으려는 시도인 거고요. 성실한 인재는 어떤 입시제도 하에서도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학업에 충실하고 또 목표를 향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2학년도 주요 대학별 대입 전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5일 동안 이 변화무쌍한 입시제도를 소장님과 함께 알차게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한 회라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중요 사항을 짚어보려 합니다. 네, 소장님, 1회부터 오늘 5회까지 어느 회 하나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셨지만 또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세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라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형 제도를 막론하고 학생부가 골고루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학생부는 수시에서의 학생부 중심 전형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입학사정관, 논술 혹은 적성검사, 심지어는 수능에까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학생부에 문제가 있으면 대학으로 들어가는 문이 확 좁아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은 가끔씩 학생부를 열람해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그 외에도 비교과 영역 혹은 출결석 상황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3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이미 학생부가 약간 안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수능에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현재처럼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열심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에는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 성적을 반영하는지, 반영 방법, 그리고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다면 환산 점수를 어떻게 돼서 본인한테 유리하는지 그런 대학들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모든 대학에서 모든 과목들을 고르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자신이 가진 장점을 얼마만큼 반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꼼꼼하게 살펴봐야지만 성공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부를 바라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넘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이 학생부를 보면은 어떻게 보여질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추후에 자기소개서라든지 다른 본인의 입시의 길을 잡을 때 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성적 같은 부분을 볼 때는 단순하게 나는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런 형태의 단순화된 형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 있고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 전공과 얼마나 유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적의 등락 폭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꼭 살펴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에서 특히나 학생부를 강조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테니까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외부 활동보다 학교 내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거고요. 비교과 활동을 하더라도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듀팟을 꼭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듀팟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쪽에 등록이 된 자료들은 좀 더 공신력을 갖고 대학교에서도 좀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토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래 들어서 갈수록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미리 희망대학의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서 직접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그리고 면접, 적성검사 이런 다양한 대학별 전형들을 준비하실 학생들은 그런 전형들을 실행하는 대학들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그런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도 문제 유형이 좀 다르니까요. 미리 한 번씩 풀어보고 자신한테 맞는 유형이 어디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고 미리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의 전형 방법을 알아보고 또 에듀팟을 활용해라. 5회까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네,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가 아니겠지만 수험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한다면 입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또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정말 수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시기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옆에 있는 작은 수시 모집 지원한다고 지금 원서를 내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쓰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갖는 마이웨이를 찾기란 좀 쉽지 않은데요. 정말 불안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본인이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친구들은 이제 한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좀 놀 텐데 본인은 그때까지 정시 모집이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되니까요. 2달 크지 않은 시간이지만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만 겪는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노릇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정시든 수시든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로 들어가는 문이 다를 뿐이지 도착하는 것은 결국 대학교 입학식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능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수시 모집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부러워할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보다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가중치를 보는 과목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언수, 외에 집중을 하면서 탐구 영역, 사탐이든 과탐이든 다소 한쪽으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막바지에 들어서 탐구 영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동안 간신히 잡아놨던 언수의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 공부의 비율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3 수험생분들은 이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요. 현 시점이 전체 입시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방송이 끝난다 해도 이 수험생들의 고민과 걱정은 계속될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 가볍진 않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 방송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입학정보센터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꺼리낌 없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직접 센터를 방문하시기 좀 부담스럽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물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근래 입시제도가 복잡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고 노력을 하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지원병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 가장 소홀할 수 있는 게 또 건강관리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길 여력이 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 때문에 좀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점은 잊으셔서는 안 되고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리고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절대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이 최선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5일 동안 여러분의 입시 파트너로 함께한 아는 만큼 대학 간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많이 고생해주신 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날게요. 아는 만큼 대학 간다는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 파트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